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고 1번 같은 케이스는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을 유도하라는 뜻이에요. 보통 앞에서 뒤를 빼보는 거죠.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려면 a제곱 플러스 7b제곱 마이너스 4ab.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은 이렇게 뺐을 때 마지막에 최종 결과가 저 결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첫째 이제 만들어가야 될 텐데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이죠. a제곱 마이너스 4ab.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플러스 4b제곱이 와야 돼요. 여기 7b제곱 있잖아요. 3b제곱을 빼오면 되겠죠. 그리고 좌변 완전 제곱식 a-2b의 전체 제곱 플러스 3b의 제곱. 조대는 이 관계식은 항상 실수에 실수를 빼면 실수고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커 나왔죠. 얘도 실수의 제곱에 3을 곱해도 어차피 이 식도 0보다 커 나왔어요. 0보다 커 나왔던 두 식을 더했으니까 그 결과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앞식에서 뒷식을 뺐던 0보다 커 나왔다는 뜻은 그러므로 a제곱 플러스 7b제곱이 4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이 된다는 얘기죠. 2번 같은 문제. 우리 부등식을 해결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게 이거죠. a가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걸 증명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걸 가장 많이 쓰죠. 첫 번째, a에서 b를 뺐더니 이게 0보다 커나 같다. 그럼 a가 b보다 커나 같다가 성립하고, 그 다음은 그냥 보통 빼지 않고 거듭 제곱한 다음에 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커나 같다를 가지고 증명할 때. 이건 보통 언제 쓰냐면 뭐 절대값이 있거나 아니면 루트가 있을 때. 그때는 보통 제곱해서 빼내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 분수 형태로 만듭니다. 얘가 1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1보다 크면 분자가 크나 같은 거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큰 거고 1이 되면 분모 분자는 서로 같은 거고, 그렇게 해서 대소 비교를 보통 이런 패턴을 많이 하는데, 이번은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내는 것, 이 케이스로 푸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2번, 앞식에서 뒷식을 빼는데 그냥 빼지 않고 앞식의 제곱에서 뒷식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은 어차피 이거 둘 다 양수였기 때문에 이걸 얻고 싶은 거죠, 결과는. 근데 계산이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절대값을 제곱하게 되면 그냥 a제곱 같죠. 플러스 b제곱 같고, 플러스 2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면 절대값 ab가 되죠. 얘는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제곱 같으니까 얘를 제곱한 거와 같다. 분배.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요. 남은 건 얘네가 남죠. 2를 끄집어내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남아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죠. 절대값 ab가 그냥 a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죠. 그렇잖아요. ab가 될 수 있는 거는 양음의 부호를 총 4가지 형태로 가질 수 있는데, 둘 다 양일 때는 같아요. 둘 다 음일 때도 같습니다. 하지만 a와 b의 부호가 만약 다르다면 절대값 쪽은 양수가 나오겠지만 그냥 곱하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절대값 처음 배울 때도 비슷한 걸 했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곱해서 빼냈더니 양수인 것들을 제곱해서 빼냈더니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그러므로 저식 2번이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저거를 공통수학 1을 공부를 좀 꼼꼼히 하신 분들은 저거 보면 뭐가 훅 떠올라야 되죠? 지금 뭐가 훅 떠올라야 됩니까? 지금 뭐가 훅 떠올라야 되죠? 뭐 한결에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떠올라야 돼? 무슨 공식? 응? 그치, 곱셈공식이 떠올라야 되지. 근데 어떤 종류의 곱셈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세 개 더하는. 세 개 더하는? 세 개 더하는.
비슷하긴 한데 그 세 개 더하는 게 꽤 많아서 공식 중에. 자, 공식 중에 우리가 곱셈 공식의 공통수학 1에 곱셈 공식 중에 이러한 공식이 있었던 거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는 뭐랑 같다 외웠죠? 이거 뭐랑 같다 외웠나요? 네, 이거랑 같다고 배우셨죠. 큰 개념은 없습니다. 저걸 전개하다 보면 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전개한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였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부분이 다시 살짝 변형이 되죠, 여기. 이 식에다가 2를 곱해봅니다. 여기서 2를 곱하면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죠. 근데 식에다 2를 곱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 식에다, 원래 이 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식에다 2를 곱하게 되면 전체 식의 값이 2배가 뜨기 때문에 2를 곱했다면 다시 뭐 해야 되냐면 2를 나눠야 됩니다. 2를 나누겠다는 얘기는 이 식 앞에 2분의 1을 곱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2를 곱했다가 2로 나누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고, 여기 있는 2a제곱을 a제곱 더하기 a제곱 보시고 2b제곱은 b제곱 더하기 b제곱 보시고 c제곱은 2c제곱은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짝을 짓습니다. 여기 a제곱 하나, 여기 b제곱 하나, 여기는 마이너스 2ab를 묶으면 a-b의 전체 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b제곱 하나, 여기 있는 c제곱 하나, 여기 있는 마이너스 2bc를 묶으면 플러스 b-2의 전체 제곱이 돼요. 여기 c제곱 하나, 여기 있는 a제곱 하나, 여기 있는 마이너스 2ca를 묶으면 c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되죠.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이 안에서. 그랬었죠? 그래서 앞에 거랑 다 모아봤더니 최종 결론은 2분의 1 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 얘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랑 같다. 그러니까 이 공식, 1번에 주어졌던 이 공식도 기억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이 공식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둘 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변형이 되면 이렇게도 푼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변형 같은 케이스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첫 번째가 아니고 얘가 3abc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과 3abc가 서로 같아질 때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얘가 3abc랑 같아진다는 얘기는 좌변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좌변이 0이 돼야 여기는 마이너스 3abc가 넘어가면서 이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럼 좌변이 0이 되는 조건은 저 실수 ABC의 합이 0이 되는 경우, 아니면 이 중가로가 0이 되는 케이스인데, 중가로가 0이 될 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각각이 0이 돼야 되죠. 얘 0, 얘 0, 얘 0. AB 같다, BC 같다, CA 같다. 결론은 모두 같다. 이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2번 조건은 나중에 뭘로 변형되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어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하자. 근데 저 조건이 성립하는 거죠. 세 변 길이의 각각 세제곱의 합이 세 변을 곱한 다음에 3을 곱한 것과 같을 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입니까를 물어봐요. 정삼각형이죠. 세 변 길이 모두 같은 정삼각형. 이런데 이제 문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내용과 부등식 파트에 나오는 저 위에 있는 항상 성립하는 저 절대 부등식이 무슨 연관성을 갖습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얘랑 얘가 여기가 많이 유사하지 않나요? 형태가 거의 비슷하잖아.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할 때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 플러스가 붙었다는 거 빼놓고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럼 이러면 양변에 일단 이렇게 해본다는 얘기죠. 이 식에 아까 말한 것처럼 2를 곱하고 2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 앞에 2분의 1이 붙으면서 이 식이 a제곱 2개,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돼서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가 짝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이 짝이 돼서 이 안이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는 마이너스로 제곱됐다면 이번에는 플러스로 제곱이 되는 겁니다. 형태는 똑같아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요. 이렇게.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 식은 늘 0보다 커놨고 거의 2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커놨겠죠. 그래서 이거는 ABC가 실수이기만 하면 늘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 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다음 물음을 답하시오. 두 양수란 말이 나왔으며 곱해값이 주어질 때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전형적인 산술기합니다. 이건 유형을 보자마자 에이 산술기하네 라는 걸 빨리 눈치채셔야 되고 합의 값이 나와 있는데 곱의 최대를 구하시오. 네, 거의 100% 산술기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산술기하를 언제 쓰느냐라는 건 이럴 때 쓴다고 배웠고 그럼 산술기하 식은 뭐였냐면 연산식은 이거였죠. 두 양수를 네모세모로 기억해야 돼요. AB로 기억하면 이렇게 형이 바뀌었을 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네모세모로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항상 이 패턴을 몸에 입에 붙이고 사셔야 되고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좀 곱하기 되어 있는 두 개 혹은 더하기 되어 있는 두 개 저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아셨죠? 등호 성립하는 걸 왜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나 사실 최소가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 최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호 성립하는 조건은 꽤 중요하게 잘 다루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약간 의문은 산술기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합의 최소일 때만, 왜 곱의 최대일 때만 적용되는 거지? 합의 최대일 때는 적용이 안 될까? 곱의 최소는 왜 적용이 안 되는 걸까?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식을 보세요. 이거 반쪽짜리 식이라고 그래요. 좌변에 지금 합이잖아요? 합은 항상 이걸 곱을 계산하다 보면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항상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아요.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계속 커져. 계속 커지니까 산술기하식의 특징상 합의 최대를 못 구하는 겁니다.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결론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이 합이 가장 작을 때이기 때문에 최소만 구할 수 있고 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이쪽에 곱이 있죠? 곱은 양쪽에 2를 나누고 루트를 정리해보면 이쪽에 어떤 값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곱은 항상 어떤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곱이 어떤 특정 값보다 계속 작아집니다. 작아지니까 최소값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값만 구할 수 있는 거죠. 등호가 성립할 때 결론은 가장 큰 값인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필기해 드릴 때 어떤 일정한 곱이 주어질 때 합의 최소, 합이 주어질 때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는 식에서 산술기하를 쓰는 겁니다. 물론 두 양수란 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산술기하는 유형이 좀 빤하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눈치채는 거는 생각보다 다른 부등식보다는 빠르게 눈치챌 수도 있어요. 해봅시다 그러면. 1번 문제. 두 양수 AB 곱의 값이 주어질 때 합의 최소. 보나마나 산술기하네. 그럼 2a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한 것보다는 커나 같죠. 이제 곱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14죠. 그럼 14 곱하기 14니까 2 곱하기 14가 나와서 28. 따라서 합의 값은 28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2번 합의 값이 주어질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저기 OA랑 EB를 하나의 유닛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OA 더하기 EB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워 두 배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기 2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양면 2로 나눠주고 제곱시키면 10AB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양면을 10을 나눠주게 되면 AB 값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돼서 AB의 최대값은 1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죠. 가볍게 풀어주셔야 되고 15-2번 문제는 합을 구하랍니다. 합의 최소. 합의 최소인데 곱의 값이 주어지지 않죠. 저런 거는 곱이 주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한 문자에 대한 역수꼴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곱셈하면 약분되기 때문에 곱은 굳이 이런 케이스에서는 안 주어도 됩니다. 양수라는 조건, 그 다음에 합의 최소, 곱의 값은 지금 이 상태에서 본다면 문자의 역수꼴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써봅시다. 이거를 이걸 셈으로 보시는 거죠.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워 두 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성립하네요. 이렇게 약분해고 루트 36, 6이죠? 2, 6, 12. 그래서 이 값은 항상 12 이상의 값을 가지니까 최소값은 12가 된다. 자, 문제는 그때 x값도 구하라고 됐네요. 그럼 도대체 최소값 12는 언제 갖게 되는 겁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 결론은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등호는 언제가 성립됩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앞쪽에 있는 3x랑 뒤쪽에 있는 x분의 12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합니다. 양변 x를 곱하면 3x제곱이 12가 되고 x제곱은 4가 됨에 따라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당연히 x는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2인 겁니다. 이 2가 n의 값이죠. 그래서 정답은 1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양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이 60일 때 x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렇죠? 이것도 양수, 곱의 최대, 그러면 산술기하인 듯한 느낌이 나죠. 근데 이제 제곱이 되어 있지만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합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 유닛으로 뭐라고 그랬으니까 두 양수를, 이게 양수잖아요.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워 두 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죠. 숫자 집어넣어요. 60.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루트 36 xy의 이거는 뭐 6xy로 할게요. 6xy의 전체 제곱 꼴이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3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다 양수고 제곱루트 지어주고 얘가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네요. 결국은 식 모양이. 양변 6으로 나누게 되면 xy 값은 5 이하.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5가 정답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가 양수, b가 양수인데 a 더하기 3b 양수죠? 이거 양수입니다. a분의 3 양수고요. b분의 4 양수죠. 양수 더하기 양수입니다. 근데 이상해 근데 그러면 식이 이상해지고 있죠? 한결아? 뭐가 이상해지고 있나요? 앞에 거 양수, 뒤 거 양수. 지금 문제는 양수와 양수의 곱의 최소. 말이 안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기하는 합의 최소가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면 곱이 나온다면 곱의 최대가 맞는 말이고 식의 구조상 단쪽밖에 못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가장 큰 값 구하거나 가장 작은 값만 구할 수 있지 합의 최대나 곱의 최소는 못 구하는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 구조가 이상해. 얘 합, 얘 양, 얘 양. 그럼 양수와 양수의 곱의 최대가 맞는데 뭐지? 최소가 나왔잖아요. 그럼 산술기가 지금 직접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산술기가 직접 적용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거 실제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다. 실제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A 플러스 3B가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생각하냐면 A 플러스 3B의 최소가 2루트 3AB죠. 이것도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는 2루트 AB분의 12. 그러니까 각각 산술기하를 쓴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의 최소를 구하면 2루트 AB분의 12지. 그럼 우리가 생각해 이렇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작을 때가 여기에 최소가 2루트 3AB가 되고 여기에 최소는 제가 가장 작을 때가 2루트 AB분의 이걸 좀 분리해 볼까요? 분모 분자를 루트 AB분의 루트 12 이렇게 되는 상태라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AB고요.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 2는 4가 되고 이거 루트끼리 곱하면 36이 되고 4, 6, 24 이거 최소값 24 답을 봤더니 답이 안 맞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니?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이거를 다시 틀린 풀이야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보고 최소를 구하래. 근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언뜻 든 생각이 여기에 최소값과 여기에 최소를 구한 다음에 그걸 곱했을 때 가장 작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합의 최소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잖아. 산술기하는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A 플러스 3B라는 합의 최소값, 이것. 그다음에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라는 양수 두 개 합의 최소값, 이것. 그럼 각각의 최소값을 서로 곱하다 보면 그 문제가 됐었던 루트 AB가 지워지고 숫자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 정리하니까 답이 24. 너무 자신있게 24를 답을 쓴 거야. 본인을 굉장히 기특하다 생각하고. 근데 답을 맞췄더니 답이 안 맞네. 답이 24가 아니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은 여기 있죠. A 플러스 3B의 최소가 이거고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의 최소가 이건데 그러니까 느낌상은 여기 최소를 곱하면 전체식의 최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의미상은 뭐 크게 달라 보이지 크게 틀려 보이진 않는데 이게 왜 답이 안 맞느냐라고 한다면 이 값의 최소를 구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거 이 값의 최소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등호가 성립하자는 겁니다. A와 3B가 서로 같을 때 이 최소라는 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 이 최소값을 갖게 됩니까? 그러면 앞뒤에 있는 A분의 3과 B분의 4가 서로 같을 때 이 최소값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양변에 곱해서 계산해 보면 3B는 4A가 되죠? 그럼 A는 3B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럼 3B는 A 대신에 3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2B가 되죠. 똑같은 하나의 양수를 가지고 3B와 12가 서로 같아지는 B는 존재하잖아요. 이게 같아지려면 B가 0이 돼야 되는데 0은 문제 모순이 되죠. 양수라는 조건에. 따라서 의미상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논리적 사고에서 틀린 이유는 위에 있는 이 최소를 갖기 위한 이 A는 3B랑 같다라는 등호를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밑에 이 합의 최소를 구하기 위한 등호가 성립하는 이 A분의 3, B분의 4를 동시에 만족하는 A나 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이 말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풀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분배합니다. 왜 분배합니까? 의미가 안 맞거든. 고배, 최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기하로 본다면 풀 수 없는 풀이에요. 곱은 최대가 나오지 최소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일단은 무턱대고 전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개해 보면 이제 3이 나오죠. 이렇게 분배해 보면 플러스 B분의 4A
이렇게 분배해보면 플러스 a분의 9b. 이렇게 분배하면 b가 약분되고 12가 나와요. 그 짝을 짓습니다. 이렇게 두 개 짝 지어요. 그래서 a분의 9b 더하기 b분의 4a. 나머지는 덧셈합니다. 플러스 15. 결과적으로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식의 최소를 구하란 말로 문제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이게 성립하죠. 합의 이 두 개의 값이 어차피 15는 유한학점 값이잖아요.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이 a, b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 값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이 값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그 최소에다가 15만 더하면 전체식의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예요.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약분하고 얼마 나오냐면 4, 9, 36, 6이 밖으로 나오죠? 2, 6, 12. 그래서 이 식의 최소는 12가 됩니다. 그럼 12에다가 뒤에 있는 확정값이었던 15를 더한 게 최소값이라 24가 아니고 25가 이 문제의 최소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잘 따라 움직이시고 이거는 이 문제 다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별표 2개. 그러니까 1번, 2번 합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유형들이고 자주 알려진 문제들이니까 잘 풀어두세요. 자, 이제 2번으로 갑시다. 네. 12랑 15하고 27 아니에요? 네, 그렇죠. 27이죠? 무슨 짓입니까? 네. 27이죠? 네, 27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썼어요. 자, 2번 문제. x가 2보다 클 때, 이거는 구조는 맞는 것처럼 보이죠? x가 2보다 큰 양수. 얘도 x가 2보다 크면 분모 양수, 분자 양수.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 양수 합의 최소. 모양은 맞는 것 같아. 뭐 이게 얘처럼 뭐 분배하거나 형태를 따로 만들어서 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 식을 그냥 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이거죠. 양수 합의 최소니까, 보나마나 산술기 하겠지. 앞에 있는 양수와 뒤에 있는 양수를 더한 다음에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답니다. 해결이 안 되네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써지거든요.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앞에 있는 2랑 곱해서 얘는 어떤 특정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므로 이 값이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가 됩니다. 이게 값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이게 값이 안 나오네요. 이게 저 x를 처리할 방식이 없죠. 2보다 크다는 것만 알지 정확히 x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합의 최소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는 곱의 값이 필요하죠. 곱의 값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합을 구하는데 앞쪽에서 뭐 연습 문제 풀 때도 있었지만 합의 최소를 구하는데 곱의 값이 안 주어져도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있었죠. 어떤 식 같은 거였죠? 네, 이런 거요. 이런 구조죠. 합의 최소를 구하는데 곱의 값이 안 주어져. 하지만 그 곱의 값이 각자 문자의 역수꼴로 주어진다면 어차피 약분되고 지워질 거기 때문에 곱의 값이 주어지지 않아도 최소값을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거예요. 이 문제는 아쉬운 거지. 조금 아쉬운 거예요. 만약 이게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이었다면 루트 x 곱하기 x분의 4의 모양이었다면 이거 약분됐을 거라는 얘기죠. 혹은 루트 안에 저기는 x가 아니고 x-2였다면 x-2 곱하기 x-2분의 4 이런 꼴이었다면 이거 약분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루트 안이 숫자로 답이 나왔겠죠. 근데 이게 안 맞더라는 얘기죠. 여기는 x인데 여기는 x-2가 되는 바람에 둘이 약분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값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빠르게 저기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어떻게 변형해서 이 꼴로 만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위에 꼴로 만드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위, 아래. 아래. 좋습니다. 아래입니다, 아래. 왜 아래죠? 윗꼴로 갈 거면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을 분수에서 찢어서 다른 쪽으로 옮겨놔야 된다는 뜻인데 저 x-2분의 4에 있어서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뺄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없어요. 분수에서 이 마이너스 1을 옆으로 바깥으로 빼낼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봅니다.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까처럼 얘랑 얘가 같은 꼴이 되는데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를 찢어 밝힐 수는 없으니 앞에 있는 거를 강제로 x-2로 처리해서 써놔야 됩니다. 이렇게. x가 아니고 x-2라고 생각하고 x-2 더하기 x-2분의 4. 이 식의 최소를 구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빼기 2가 없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상황상 빼기를 붙여놨잖아요. 그럼 이게 원식과 바뀌지 않으려면 뒤에다 다시 2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어차피 빼기 더하기 지워지면 위에 있는 식의 최소를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x가 2 이상이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입니다. 양수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산술기하죠.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약분이 돼요. 이렇게. 루트 4는 2가 되고 이 2는 4가 돼서 이 식의 최소는 4입니다. 그래서 이 식의 최소와 4 거기다가 확정값인 2를 더하게 되면 전제식의 최소인 6이 만들어지겠죠. 됐죠? 근데 이 문제는 하나 더 합시다. 최소값은 6인데 그럼 그때 x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최소는 6이며 그때 x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구해봐. 구하시면 얼마예요? 4? 네. 자, 이게 그때 값이라는 거는 이 최소가 성립하기 위한 값이었고 얘네가 같은 게 아니고 그렇죠? 얘네 같은 게 아니에요. 얘네 둘이 같은 거죠. 얘랑 같을 때가 최소가 나왔던 거니까 x-2의 제곱이 4가 될 때 그럼 x-2의 값은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거나 넘어가면 x는 4가 되거나 아니면 x는 0이 되거나 근데 양수값이니까 네, 4 맞습니다. 문제인데 왜 모릅니까? 좀 전에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은 얘랑 모양을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모를 맞출 수 없으니 분자를 이 꼴에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꼴에 맞춰야 된다고. 그럼 3 x-1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약분이 안 되잖아 그러면 같은 모양 아니니까. 그럼 3 한 다음에 가로치고 x-1 더하기 x-1분의 12 이렇게 써놓고 이걸 분배하다 보면 3x까지는 괜찮으나 이걸 분배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마이너스 3은 원래 식이 없었기 때문에 뒤에 3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개항으로 완전 산술기하.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커 낫죠. 이렇게 통째로 지워지고 그러니까 3과 10이 곱해지는 루트 36. 6이 되죠? 12. 여기 최소는 12. 12에다가 3을 더하면 최소값은 15. 그래서 m의 값은 15가 된다. 그럼 그때 x값 구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 x값은 얘랑 산술기하를 썼던 두 식이 서로 같을 때죠. 그럼 3 가로 x-1의 제곱이 12. x-1의 제곱은 4. x-1의 값은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거나 이건 답이 아닐 테고 x가 3일 때 그때 n 값이 3. 둘을 더하면 18. 네, 잘하셨네요. 선이 가. 321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코시-슈바르처라는 부등식이 나옵니다. 이게 저번에 선생님 1차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코시가 성이야, 슈바르츠가 성이야? 슈바르츠가 성이야? 다른 사람이라고 했잖아. 두 사람이 있잖아. 슈바르츠가 성이에요. 이게 아니고
코시랑 슈바르트는 다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네,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게 수학적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는데, 코시 슈바르츠는 절대 부등, 이것도 절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언제 쓰느냐면 A, B, X, Y라는 4개의 실수가 존재하며 그 4개의 실수값을 각각 이렇게 관계식을 맺었을 때죠. 각각의 실수의 그 4개 중에 2개 짝지어서 제곱의 합과 제곱의 합을 곱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AX, BY 그들의 합을 계산한 거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이분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신 거죠. 근데 뭐 딱히 증명할 것도 없이 어렵진 않아요. 얘가 얘보다 왜 크거나 같습니까를 물어볼 때는 한번 빼본다고 그랬잖아요. 앞쪽 식에서 뒤쪽 식을 빼보는 겁니다. 얘는 이제 분배하는 거죠. 이 식을 분배하게 되면 얘도 이제 분배하고 얘도 각자 분배하게 되면 이제 식이 이렇게 나타나요. 지워지는 게 발생하죠.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집니다. 이렇게. 남은 거를 이렇게 세 개항 얘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세 개항이 남아요. 근데 a제곱 y제곱과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은 이렇게 지워지는 게 이렇게 일단 지워졌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항이 남아요. 이렇게랑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끼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쓰신 거고 여기를 이렇게 쓰신 거고 얘는 이렇게 쓰신 거고 하다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 난 거죠.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실수를 제곱한 값이니까 늘 0보다 크나 같다. 따라서 앞식에서 뒷식을 빼서 0보다 크나 같다는 뜻은 앞에 있는 식이 뒤에 있는 식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근데 코슈바르트도 결론 중요한 거는 등호가 성립할 때죠. 결국은 최대 최소가 여기서 결정될 테니까.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라는 뜻은 이거 언제 0됩니까? 를 물어봤죠. 제곱해서 0되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은 ay-bx가 0일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ay와 bx가 서로 같을 때 혹은 양변을 xy로 나눕니다. 이거를 xy로 나누고 얘를 xy로 나눠요. 그럼 얘는 y가 약분되고 x분의 a 얘는 이렇게 x가 약분되고 y분의 b 얘들이 같을 때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립해야 되고 아니면 제일 썼던 것 x분의 a와 y분의 b가 서로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성립한다. 근데 쿠시-슈바르츠는 산술기하보다 폭이 넓습니다. 산술기하는 두 양수, 그 다음에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어떤 규격화된 내용에서만 쓸 수 있는데 쿠시-슈바르츠는 실수값은 다 쓸 수 있거든요. ABXY가 실수일 때 항상 쓰는 식이다 보니까 이게 좀 폭이 좀 넓어요. 넓은데 고등교과서, 요즘 고등교과서에서는 이 코시-슈바르츠 법칙을 예전처럼 심오하게 다루질 않아서 좀 짤막짤막하게 교과서에 짤막짤막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산술비교하는 굉장히 주로 많이 쓰는데 코시-슈바르츠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교과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형태라 봐도 무방한데 안 할 수는 없고 왜 교과서에 있는 학교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가끔 이제 학교 선생님들 중에 어떤 특정 교과서를 수업하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코시-슈바르츠가 교과서에 이렇게 심오하게 다뤄지지 않고 짤막하게 다음과 같은 부등식도 존재한다 뭐 이렇게 나올 때 있죠. 그럴 때는 수업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학년에서는 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기억하고 아예 대놓고 코시-슈바르츠는 안 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참고용 정도로 기억하는데 말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확인도 안 된 식을 그냥 대충 떠넘길 수는 없어서 우리 이건 좀 정확하게 좀 꼼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대표예제 16번 문제 A가 양수 이거 했잖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죠? 네. 대표예제 17번 문제 XY가 실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3일 때 3x 플러스 2y의 범위를 구하는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xy가 실수라고 되어 있죠. 그 식에 제곱의 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좀 이걸 푸슈바르츠를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건데, 그러면 a, b, x, y 4개의 식에서 푸슈바르츠는 어떻게 성립한다고 그러죠? 처음 배워서 아직 여러분 좀 익숙진 않아요. 이 식입니다. 네,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네, 익숙지는 않습니다. 익숙지는 않으나 자꾸 보시고 우리는 익숙하게 만드셔라. A, B, X, Y. 근데 여기서 A를 뭘로 봐야 되냐면 X 앞에 있는 개수인 3으로 봅시다. B를 Y 앞에 있는 개수인 2로 봅시다. 그렇게 본다면이죠. 그렇게 본다면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과 그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이 곱이 이렇게 3과 X, 저기 나온 것처럼 3과 X를 곱한 3X와 2와 Y를 곱한 2Y의 합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이게 코슈바르츠다. 이건 9죠? 얘는 4고, 그럼 13이에요. 1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는 이제 조건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구하는 거죠. 3X 플러스 이게 이쪽이 됐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책에서는 이게 나와 있으니까 13. 3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 결론은 3x 플러스 2y의 제곱의 값이 13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결론 어떤 수를 제곱해서 169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니까 그 어떤 수 3x 플러스 2y 값은 양수 169보다는 작거나 같지만 음수 100, 이건 제곱이잖아요. 이거는 아까 산술기하처럼 두 양수만 따지는 게 아니고 실수 전범에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양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범위를 구하면 1번의 범위는 이제 이게 정답이 돼요. 자, 2번은 그럼 이렇다면 2번은 이 XY, B, A, B, XY 할 때 이 A를 보통은 X 앞에 있는 개수로 보시면 돼요. 1이고 여기는 B는 Y 앞에 있는 개수인 3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쓰는 거죠.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이거 X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갖다 메꿔 넣으시는 겁니다. 얘는 10이고요. 10 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것 X 플러스 3Y가 20이고 20의 제곱 400. 약분 이렇게 되죠. 그럼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항상 40보다 작거나 같죠. 네. 이쪽이 크거나 같죠. 따라서 최소값은 40이 정답이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를 만족하는 실수 XY란 말이 나왔죠. 실수란 말을 줬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나온다는 것과 여기 두 실수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산술기하는 안 될 듯하고 코슈바르츠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그 A, B, X와 XY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문자니까 그럼 우리가 배웠던 A, B, XY 여기는 A랑 여기는 A랑 다른 거다. 그냥 표기법상 이렇게 쓴 것 뿐이죠. 할 때 이 A를 여기서는 4로 보셔야 되고 B는 Y 앞에 있는 개수인 1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4, 1, XY 여기 4개의 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코슈바르츠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럼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걔는 4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숫자를 넣으시면 17A가 되고요. 여기는 4X 플러스 Y의 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럼 따라서 4X 플러스 Y는
이거를 제곱한 값은 이 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수가 될 때는 루트 17a죠. 근데 그 양수값보다는 작거나 같지만 이거는 양쪽 범위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17a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죠. 자, 이랬을 때 4x 플러스 2y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루트 17a가 최대값일 테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7a가 최소값이죠. 이게 최대, 이 범위의 이게 최소값, 양쪽 끝값이니까요. 두 값의 차이란 얘기는 이걸 빼라는 얘기잖아요. 뺐더니 34가 된답니다. 그럼 2루트 17a가 34. 양별 2로 나누면 루트 17a는 17. 제곱하게 되면 17a가 17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a는 17이 된다. 근데 지금 a는 양수값이었죠. 원래 뭐 이 a 값 구할 때 뭐 따로 이제 조건이 없어도 a가 17인 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네요. 이렇게 a를 구하시면 됩니다. 길이가 60인 끈을 겹치는 부분 없이 모두 사용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합동인 4개 직사각형이 이루어져 있는 구역을 만들었어요. 이 구역 전체 넓이를 최대값으로 구할 때 그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인데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고 구역의 넓이라는 얘기는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4번 구역의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가 필요합니다. 가로를 그냥 A라고 둡시다. 세로를 B라고 둘게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전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AB를 구하라는 뜻이고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니까 A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A와 B는 지금 둘 다 양수이죠. 그렇죠. 곱의 최대를 구하라네요. 양수인데 곱의 최대. 뭔가 의심스러워. 산술기하가? 산술기가 아닐까? 좀 더 구체적이 되려면 곱의 값의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합의 값이 혹시 주어질까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정리하지 않은 조건이 여기 남아 있었어요. 길이가 60cm인 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분 길이를 다 합치면 60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럼 더하다 보니까 이 선분 길이는 A가 2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A가 2개, B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 길이가 얼마야? 60이라는 뜻이에요. 끈 길이 전체가 60이라고 했으니까. 전형적인 산술기호가 맞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니까요. 그럼 두 양수 AB가 아닌 2A랑 5B가 유닛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을 덧셈한 값은 쟤네들을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죠. 이제 숫자를 채워넣었더니 얘는 60. 2루트 10AB. 양변 2로 나눠서 루트 10AB 30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시키면 10AB 900보다 작거나 같다. 10으로 나누면 AB 값은 90보다 작거나 같다. AB의 최대값은 90이다. 문제가 넓이의 최대가 AB였죠. AB의 최대값은 9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였어요.